질문을 좀 여러 가지를 던져서 지사님께서 그냥 연결시켜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작은 질문하고 큰 질문 여러 가지가 좀 뒤섞이게 될 텐데요. 그걸 좀 압축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사실은 지사님이 한나당 쇄신안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저희 패널들도 사실상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비상대책위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 50%가 참여하고 당내 50% 참여해서 공동지도 체제로 간다는 그런 안인데, 그럼 일단은 현 한나라당 지도부, 이거 뭐 바깥에서 좀 다 궁금합니다. 그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현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를 전제로 해서 구성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현 당 지도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외부 인사를 좀 영입해가지고 비대위로 가는 건지, 이게 좀 사실은 좀 궁금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사퇴를 전제로 한 비대위냐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좀 한나라당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 지사님에게 좀 기대를 하는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층이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도지사를 사퇴를 하시고 당으로 복귀하신다는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사실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천물갈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하고 이 영남같이 한나라당이 강세인 공천 그 지역에는 50% 이상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난 2004년 탄핵 이후 총선 때 김문수 지사님 모두 발제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물갈이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의 무게가 좀 다르게 들리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천 물갈이와 이 상향식 공천이 항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물갈이가 옳다 하더라도, 만약에 당원이나 혹시 국민 참여 공천을 하더라도 밑에서 상향식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는 당론이 나와버리면은 그 논리로 인해 가지고 공천 물갈이가 안 되는 거고, 그 공천 물갈이를 이제 진행을 해버리면은 바로 이제 하향식으로 찍어 누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논리적인 상충된 부분들을 어떻게 푸실 건지. 참고로 2004년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워낙 한나라당이 그 당시 탄핵 이후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전후로 어려워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과감하게 그냥 공심위 위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물갈이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것이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 논리적인 부분들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당에 대해서 김 지사님에 대한 좀 다른 기대감은,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은 현재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층 인식할 때 노선과 사상, 정책은 둘째치고 행태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웰빙, 그러니까 좀 기회주의,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그냥 개인적인 출세주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수적 가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려면은 애국심, 희생, 헌신 이런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와 전혀 반대되는 편법, 기회주의 이런 이미지인데, 김문수 지사님은 이제 그 이미지가 아닌 굉장히 밑에 현장을 같이 누비면은 이제 서민적 이미지를 갖고 계시단 말이죠. 아마 그분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의 이른바 주류 세력들하고.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계기는, 김 지사님은 기존의 한나라당이 주로 관료나 학자나 법조계나 이렇게 해서 정계로 진출을 많이 했는데, 김 지사님은 운동권,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이제 한나라당이 좋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삶의 형태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가셨으니까 저는 이걸 좀 반대로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이제 과거의 이런 경제 체제라든지 시장 질서에 대한 사상을 완전히 바꾸셨단 말이죠. 그건 너무 많이 해명을 했어요. 제가 좀 찾아봐도 그 92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해명을 하셔서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 80년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지금 그 서민적 행보나 이런 자세, 마인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그 사상을 바꾸기 이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낮춰서 말씀하신다 그러나요? 아니면 좀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질문드리면은 다시 80년대에 20대와 30대 삶을 살 때 과연 노동운동을 하셨을까? 다시 살게 되면은. 아니면은 관료라든지 기업가라든지 법조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길을 가실 건지 막 그렇게 한번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로 이제 북한이나 이제 통일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체 사상을 떠나서 아마 경기도란 또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바로 이제 북한과 마주 보고 있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알기로는 김 지사님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단호하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그 체제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경기도 지사로 지사직을 역임하면서 많은 체감했을 텐데요. 이걸 더 나가서 만약에 정말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됐다. 그랬을 때 자신의 소신으로는 분명히 북한 체제 같은 거 절대 인정을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바로 맞서고 있는 그 이른바 이웃 적대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협의를 해야 되는 상대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실제로 국정 운영하고 있었을 때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이 지사직이나 정권을 잡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대통령 직수행하면서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본인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권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변희재 대표님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한 비상국민회의가 지금 지도부의 총사퇴를 전제로 하느냐 했는데 저는 꼭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도부가 사퇴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위치는 우리 당 내부에 누가 나서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 안에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당 바깥에 있는 훌륭한 분들도 같이 당으로 모셔야 된다. 모셔서 같이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오늘 우리 같이 참여한 제1야구 우리 학생, 이런 젊은 학생들도 자식 같지만은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풀어나가는 그러한 비상한 국민회의, 이런 것들을 애국적인 국민회의를 구성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이제 포함하는 게 좋으냐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디까지 사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처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년 초에는 뭐 당에 복귀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직을 맡아 있고,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대전시를 합친보다 더 큽니다. 1250만이 되는 굉장히 큰 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부담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제가 뭐 당에 복귀를 한다든지 도지사직을 관둔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한나라당의 당원으로서 또 단체장으로서 마땅한 자기 역할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물갈이가 과연 되겠느냐, 또 상냥식 공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데 상냥식 공천이 제일 민주적이죠. 미국식의 완전 공개적인 예비선거제라든지 또 상향식 공천, 이게 좋겠는데 여기에는 이런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각 정당 조직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부의 정리와 관리, 그리고 또 양당 간의 일정한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정당끼리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선거법 협상과 여러 가지 준비 상태로 볼 때는 내년에 당장 상향식 공천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상향식 공천도 일정한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정도는 하겠는데 주요한 변화는 역시 공천 물갈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시점 자체가. 저는 이 상당수 공천을 하기 위해서 한 적어도 1년 전부터 법률적, 제도적 준비를 해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됐습니다. 계속 비적거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늦습니다. 총선이 지금 6개월도 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과감한 공천 불가리라는 공천 불가리의 핵심이 바로 한나라당의 안방에 해당되는 당선 안정권 지역, 경상도 지역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그런 매우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새롭고 국민적 여망이 있는 또 국민적 필요가 있는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불가리하는 것이 가장 상징성이 있고 한나라당 기득권 포기에 제일 모양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례대표 부분에서도 비례대표 한 20석 이상이 바깥에 있는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